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그 자유파 보수에 떠오르는 혜성 같은 보배 백지원 대변인님 전에 한번 모셨는데 오늘 두 번째입니다. 모시고 크게 그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대담을 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제 이분이 그 외교 정외과 전공입니다. 이번에 그 이재명의 세세 외교 G7 그 다음에 나토까지 우리 국제 망실 외교 대참사를 당했는데 이런데 그 청년들이 보는 이재명의 세세 외교의 문제점 이걸 1부에서 보고 2부에서는 이제 그 이분이 옛날에 나경원 캠프도 일하고요. 상당히 당에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이번 전당대회는 어떻게 보고 있나, 누가 놀 거면 누가 유리하냐, 이런 문제를 여쭤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이재명이가 G7 갔다 왔는데요. 네. 저는 대참사라고 보는데 가장 큰 거는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사전에 양해도 없이 원래 잡혔다가 일방적으로 돌아가 버린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어떻게 봅니까? 네, 사실 이게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들이 굉장히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사전에 마치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현재 상황을 봤을 때 뭐 G7에 직접 가입되어 있는 소속 국가들 영국이라거나 프랑스라거나 다른 정상들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어요. 그런데 한국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어쩌면 미국과 사전 조율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 측에서 블러핑을 했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막상 G7에 가서도 친화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던 사람은 뭐 브라질 같은 경우에 룰라 대통령 뭐 그런 사람 아니면 뭐 남아공 정상과 이렇게 친한 모습이나 뭐 인도 총리와 친한 모습을 보여줬지만 실제로 거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뭐 소년공 출신인 정체성을 이야기했지만 그게 도대체 외교에 무슨 상관이죠? 거기가 이재명 개인 혼자 가서 친구 만나러 간 곳이 아닌데 그래서 외교 무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금 G7 정상회의가 이루어지는지도 이재명은 인지가 안 된 상황인 것 같았다. 그래서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스스로도 위축되고 초조한 모습을 좀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재명은 이제 그 전에 중국 대만 쉐쉐, 네. 그다음에 그 윤 대통령 탄핵할 때도 한미일 공조를 탄핵 사유 삼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북한에 800만 불 준 거는 국내법 외에도 미국 독자 제재나 유엔 제재 어긴 거잖아요. 네. 거기다가 이제 그 총리는 미국 문화원 장관 김민석, 그다음에 당 대표로 정청래에게 미국 대사관제 불까지 지는 이러면 그 우리나라 대통령 총리 당 대표 총체적으로 반미주의자로 보니까 상당히 그 우리나라 이재명 정권에 대해서 인식이 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봅니까? 네, 그럴 수밖에 없고 한국 언론이나 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아무리 선동하고 국민들을 속이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해서 있는 사실이 바뀌지는 않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에 일본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에도 이재명을 향해서 워낙 많이 봐서 방송을 통해서 일본 TV에 많이 나오셔서 처음 본 것 같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일본 매체에서 굉장히 객관적으로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보도를 했습니다. 종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한 매체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지금 특히 불법 대북 송금건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친중 관련 성향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적으로 다룬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정보가 이미 미국이나 우리 우방국에서는 다 알고 있는 정보들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뭐 좀 웃고 정말 부적절하게 호주 총리를 향해서 무슨 외모 칭찬을 하고 이런다고 해서 우호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국제 무대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직을 가지고 가 있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저는 이런 게 우려가 되고 민주당에서 이재명을 옹호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가 뭐 미국, 중국 다 친하게 지내자는 취지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미국 트럼프 정부 인사들이 초기부터 줄곧 이야기하는 바가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삼는 것은 중국 견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무장관, 국방장관 얘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 우방국에서 미국에서 중국 견제를 이야기하는데 중국에게 씨에씨에 하자. 내가 뭐 틀린 말 했냐라고 대선 운동을 했던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난 정부 때 윤석열 정부 때 우리가 계속 쌓아왔던 그런 신뢰관계가 이재명이라는 인물 때문에 굉장히 흔들리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신뢰하는 고든창, 모스탄 이런 데 그 국제 선거 감시단 있잖아요. 이 활동을 우리가 방해했고 그리고 이제 그 보고서를 보면 이게 도저히 선거 결과가 납득이 안 된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마 그 부정선거를 의심할 수도 있는 이런 게 또 상황이라고 저는 보이고요. 따라서 이제 그 정당성 관점에서도 과연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뭐 고든창이나 모스타 이런 보고서를 믿겠냐, 아니면 한국의 선관위를 믿겠냐, 이런 데 의심도 들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저는 이렇게 콕 찍어서 한국 부정선거 상황에 대해서 따로 보고를 받거나 하고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지금 미국 내부의 상황이나 여러 외교적인 상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따로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진 않지만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아주 문제적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국제적 신뢰도를 급격히 저하시키고 있다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출장 관련, 해외 출장 관련해서도 비자 발급이나 이런 것들이 벌써 제동이 걸리고 문제가 생긴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반미 활동을 했었던 유학생들 추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중국 출신이라거나 이렇게 반미 성향으로 오랫동안 활동했던 사람들은 SNS까지 확인을 해서 이제 비자 발급 시에 고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중요해 보인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동안의 한미 관계에서 우리가 당연하게 믿고 있었던 신뢰가 당연하지 않은 상황이 된 것인데 이런 국제정세 상황 속에서 또 이재명이라는 문제적인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우방국들에 있어서 우리가 신뢰관계를 사실 처음부터 거의 다시 쌓아가야 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이번에 참사 중에 하나가 그 영국 총리 있잖아요. 네. 그 통역사를 이렇게 서기관인가 아마 데려갔을 거예요. 갑자기 윤 대통령 쓸 때. 네. 근데 그 통역사가 대통령 자국의 그 악수하는 이런 해프닝. 이거는 저는 아무리 봐도 이게 대통령과 통역사를 모를까. 우리가 정상회담 앞두고 이게 어떤 사람인지 사진도 보고 이게 좀 연구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고의라면 이게 완전히 우리를 무시하려고 한 건가? 아니면 이게 실수가 이런 게 있나? 저는 처음 들어보거든요. 네. 이거는 이게 어떻게 사태를 봅니까? 영국 총리. 저는 실수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만큼 좀 잘 기억에 남지 않는 얼굴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수라고 보이고요. 근데 이런 의전상의 실수가 발생했다는 것 자체가 뭐 영국 탓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 쪽에도 문제가 많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의 복장 관련해서도 좀 지적이 많았는데 그런 정상회의 자리에 좀 어울리지 않게 과도하게 치장한 모습들 이런 것들이 좀 보였거든요. 뭐 물론 남성들도 여러 가지 뭐 힐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신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구두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뭐 타이 컬러에 대한 지적들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물론 뭐 여성들만 뭐 힐을 신으라는 법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정상회담 자리에서 과연 적절한 복장이었냐라는 그런 의전상의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김혜경 여사 관련해서도 특히 한복 같은 경우에는 그런 색감을 사실 매치를 잘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격식이 중요한 자리에서 사용할 컬러가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복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의전상 굉장히 미비하다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영국 총리가 미리 사진을 보고 얼굴을 숙지하고 당연히 나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소통에서의 오류라거나 잘 알아보지 못한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다는 것은 우리나라 지금 이재명 정부의 의전 담당 인사들도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스스로 좀 부끄럽게 여길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오히려 호주 총리 있잖아요. 네. 호주 총리하고 이제 통화를 한번 했잖아요. 네. 근데 떡 만나가 첫 마디가 아이고 통화할 때보다 나이도 더 젊어 보이고 미남이시다. 이런 식으로 얼굴 평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가 제가 뭐 어떤 사람 만나더라도 예를 들어 여성을 만나더라도 네. 통화만 해보고 외모를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통화보다 미남이시다? 젊어 보이니 이거는 심각한 저는 결례다. 네. 호주 신문에까지 났거든요. 네. 이 사태는 어떻게 봅니까? 조금 굉장히 이거는 성희롱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서양에서 그리고 또 호주에서는 그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볼 정도로 부적절한 발언이었고 또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정치인으로서 사회적 지능이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렇게 외국 정상과 본인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특히 호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하는 자리에 가서 첫 인사로 꺼내는 말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가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게 상견례 자리에서 외모 가지고 지적한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 그래서 이게 전혀 이런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인 스킬조차 이 사람은 갖고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계속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하면서 국민 혈세 가지고 생색내면서 계속 본인의 범죄 혐의를 피하려고 몸집만 키워왔다 보니까 정말 정치인으로서 외교적인 자리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행동들이나 언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숙지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적절한 행동을 하면서도 괜히 웃어넘기는
넘기려고 하는데 그런 태도가 더더욱 저는 예의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특히 이게 이재명 개인의 자리로 간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리로 그곳에 갔기 때문에 그리고 정상회담이었기 때문에 이런 행동들은 정말 부적절했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뭐 앞으로 이제 다른 국제 무대에 설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결국 저는 이제 이번 G7 트럼프 대통령이 아마 불렀을 거예요. 트럼프 한번 뵈러 갔다가 아련이라고 저는 보는데 보지도 못하고 네. 결국은 이제 그 개망신만 당하고 대참사로 끝난 이런 데 최악의 외교 실패라고 저는 보고 자 그러면 이제 또 24일부터 나토 있잖아요. 네. 제가 좀 취재해 보니까 이제 엠바고를 걸어놓은 거 보니까 가기는 갈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이게 가면 트럼프하고 이게 만나고 뭐 실질적인 대화가 좀 있을까요? 이번에는 정상회담을 이끌어내야겠죠. 사실 일본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못했었는데 나토 회의에서 정상회담을 하기로 했다고 일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도 나토 회의에서라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거나 그리고 주한미군 관련해서도 어떻게든 협의점이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와야 되거든요. 이번에 G7에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던 걸 가지고 국민들이 무슨 기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만은 기대도 하지도 않았는데 오히려 무례한 장면들을 연출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망과 충격을 받은 상황인 것이고 앞으로 나토 회의에선 처음이 아니라서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하나 이상은 만들어 와야 되는 것이고 특히 한미 관계에 있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지점을 해소하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들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고 저는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이 했었던 그런 외교 참사를 반복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재명이라는 사람 정말 싫어하시는 건 알지만 지금 대한민국이 외교 무대에서 가지고 있는 국격이 훼손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제발 이들이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기를 바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도 추진을 해서 그 과정 속에서 말씀드렸던 관세 문제, 이제 양국 간의 군사 문제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반드시 가시적인 성과를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당연론적으로 이게 가져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될지는 한번 지켜보고요. 네. 특히 이번에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게 그 이스라엘 이란 전쟁이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이 저는 자위권으로 보는데 네. 핵시설 폭격을. 네. 근데 그 규탄한 나라가 베네수엘라나 네. 중국 또는 이제 그 거기에 보면 뭐 하마스나 헤즈볼라 후티 반군이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이 규탄하는데 우리 외교부에서도 이스라엘에 공격이 있잖아요. 네. 이걸 이렇게 규탄했더라고. 이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영린을 건드린 거 아닙니까? 정말 부적절한 네. 정말 이게 정말 외교 대참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한미 관계가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오방국 중에 가장 중요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근데 미국이 분명히 기조를 밝히고 있어요. 특히 이스라엘에 대해서 억압했던 하마스 관련 단체들 지금 미국 대학에서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테러리스트 추종 단체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엄격하게 대처를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런 외교적인 바탕도 없이 정부에서 이런 입장을 낸 것인가 싶을 정도로 의아했었거든요. 물론 한국에서 국제 정치나 외교를 다룬다는 분들이 굉장히 좌파적, 진보적 성향, 리버럴 성향이 많은 분들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절대 나와서는 안 될 성명이었고 그리고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란-이스라엘 관계, 이스라엘-이란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이런 성명을 내는 것도 그냥 성명이 나와버린 것이고 그게 어떤 의미인지도 전혀 자각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뭐 미국을 척지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은데 이런 언어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그냥 대참사 수준을 넘어서 기본도 못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특히 이란이 테러를 저지르고 여러 가지 문제를 지금 발생시키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특히 자유진영 우방국들도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상황들에 대한 기본적인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 본인이 아무것도 모르고 파악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참사들이 정부 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서 하나만 마지막 더 여쭤볼게요. 네. 지금 북한이 러시아를 도우려고 이게 6천 명을 파병한답니다. 네. 저는 이거 심각한 게 그 용병으로 가서 이게 북한 청년도 우리 동포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게 우리가 강력하게 이걸 비판, 규탄도 하고 네. 왜 주급으로 내모느냐 이래야 되는데 이재명 정부는 북한에 대해서 한 말도 못하고 네. 오히려 이제 그 대북 확성기 중단 네. 그다음에 전단을 뿌리면 이게 표현의 자유거든요. 근데 이걸 처벌하겠다. 이렇게 오히려 북한 정권 편을 들고 있잖아요.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봅니까?
앞서서 이제 해외 언론이 보도했던 것처럼 이재명이라는 사람 자체가 친북, 종북, 친중 성향을 갖고 있는 건 모두 아실 겁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가시화돼서 정책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우려가 되는데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는 것은 지금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이란과 이스라엘 간에도 지금 열전이 벌어진 것이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도 지금 전쟁이 지금 끊어지지가 않고 있잖아요. 지금 중단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인데 이게 크게 보면 결국 체제 전쟁입니다. 결국 중국, 대만 간에도 만약에 열전이 벌어지게 된다면 이건 제3차 대전으로 확전이 될 수가 있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그래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에 힘을 실어주고 있고 이란을 향해서 지금 당장 항복을 해라 라고까지 지금 선언을 직접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태로운 상황인 것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갈등도 어떻게 해서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중재하려는 것이 이런 목적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본인이 정치를 해온 그냥 본인의 일생 동안 정치를 하면서 그냥 종북 친중적인 성향을 바탕으로 자리를 잡아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국제정치에 대해서 굉장히 무관심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의 결정하는 방식들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되고요. 특히 지금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러시아에 파병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저는 이재명은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건 체제 전쟁을 위해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런 행보를 노골적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정세가 굉장히 위태롭게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부분에 위기감을 심각하게 가져야 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양안 전쟁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2023년부터 대만과 한국에서 난민이 들어올 것을 계산을 해서 수용할 정책을 직접 논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정부가 계속 뭐 친중, 친북만 하면 해결될 것처럼 하지 말고 제발 국민들의 안위, 국가 안보를 생각해서 제대로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말 대변인이 말씀 들어보니까 또 요즘 제가 젊은 청년들하고 많이 대화하거든요. 네. 진짜게 외교 안보 국제정세에 대해서 박식하고 그런데 청년들이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2부에서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